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는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정보, 바로 새벽 3시에 깨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푹 잠들지 못하고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는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잠이 없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숙면을 되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새벽 3시에 깨는 진짜 이유와 함께 꿀잠을 위한 놀라운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왜 나만 깨는 걸까? 저도 예전에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곤 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온 세상이 조용하고 다시 잠들려고 애써봐도 쉽지 않았죠. 혹시 나만 이런 건가?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속 시원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 3시에 깨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저도 매일 새벽 3시에 깨요. 미치겠어요. 새벽 3시에 깨서 뒤척이다가 결국 밤을 새운 적도 많아요. 와 같은 하소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든 탓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깨는 데에는 그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시계, 생체 리듬의 비밀. 혹시 생체 리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이는 고유한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수면, 각성 주기 등 다양한 생리적 과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 새벽 3시에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을 깨뜨리는 주범 중 하나는 바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거나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등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생체 리듬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낮고 새벽에 깨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은퇴 후 TV를 보다가 늦게 잠드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새벽 3시에 깨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잠 못 이루는 밤의 그림자, 스트레스와 불안 역시 새벽 3시에 깨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걱정거리가 많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면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더라도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 쉽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최근 사업에 실패한 후 밤마다 잠을 설쳤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사업 걱정에 잠에서 깨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호르몬 불균형, 수면의 적신호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새벽 3시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자는 데 필요한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후군과 같은 수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숨겨진 건강 문제, 수면을 위협하는 그림자, 때로는 새벽 3시에 깨는 것이 숨겨진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질환인데 이로 인해 혈중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뇌가 깨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3시에 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할머니는 최근 새벽에 자주 깨고 피로감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약물과 카페인, 수면을 방해하는 수문적, 마지막으로 복용하는 약물이나 카페인 역시 새벽 3시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수면을 방해하거나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가 어렵고 새벽에 깨는 빈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 복용 후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조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후 늦은 시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잠을 위한 놀라운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벽 3시에 깨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의 불균형, 스트레스와 불안, 호르몬 변화, 숨겨진 건강 문제, 그리고 약물이나 카페인과 같은 생활 습관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새벽 3시의 악몽에서 벗어나 꿀잠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몸속 시계 맞추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일정한 패턴에 맞춰 생활하면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평소와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생체 리듬을 다시 흐트러뜨리는 행위입니다. 최대한 평일과 주말 모두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몸이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우리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햇볕을 쬐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수면 역시 스트레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요법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면 스트레스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치료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닭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숙면을 위한 준비 운동.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는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캐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 불안감을 줄여주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 허리 등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할머니는 잠들기 전 간단한 요가 동작을 하면서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수면 환경 개선, 꿀잠을 부르는 공간 만들기. 쾌적한 수면 환경은 숙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모든 불을 끄고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역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므로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구는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탄력을 가진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역시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도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게 됩니다. 쾌적한 수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환기를 시켜 침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침실 온도를 18도로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식습관 개선. 건강한 수면을 위한 영양 공급. 건강한 식습관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쓰림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트립토판과 같은 영양소는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며 우유, 견과류, 바나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는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도록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므로 적당량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물 한 잔을 마신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새벽 3시의 악몽에서 벗어나 꿀잠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 중 뇌파, 심전도, 근전도, 호흡 등을 측정하여 수면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 다양한 수면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교정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불면증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수면을 유도하거나 불안감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약물치료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박할머니는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은 후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받고 양압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잠을 위한 놀라운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새벽 3시에 깨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 해소, 숙면을 위한 준비 운동, 수면 환경 개선,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꿀잠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음식과 운동,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숙면을 부르는 마법의 음식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 음식들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거나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숙면을 돕습니다. 지금부터 숙면을 부르는 마법의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운 우유는 몸을 이완시켜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잠들기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꿀을 약간 넣어 단맛을 더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숙면을 돕습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켜 밤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도 함유되어 있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껍질을 벗겨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어 잠들기 전에 먹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체리를 섭취하면 멜라토닌 수치가 증가하여 잠들기를 돕고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타트 체리 주스는 멜라토닌 함량이 높아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잠을 위한 맞춤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볍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꿀잠을 위한 맞춤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심신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는 요가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습니다. 고양이 자세, 아기 자세, 다리벽에 대고 뻗기 자세 등은 수면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요가 자세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등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숙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비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은 불안감이나 걱정거리를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잠들기를 돕습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하는 것은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숙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수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오후 시간대에 수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잠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꿀잠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에 맞춰 생활하면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평소와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생체 리듬을 다시 흐트러뜨리는 행위입니다. 낮잠은 짧게, 낮잠은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잠자는 곳으로만, 침실은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활동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침실을 잠과 연관시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는 오전에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3에서 5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므로 오후 늦은 시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전에만 카페인을 섭취하고 오후에는 허브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잠을 위한 놀라운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꿀잠 프로젝트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면 환경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수면을 방해하는 뜻밖의 숨은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통해 더욱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환경 업그레이드, 꿀잠을 디자인하다. 잠은 단순히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잠자는 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숙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빛공해 차단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사용하는 작은 조명이 있다면 붉은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멜라토닌 분비를 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차단, 소음 역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창문을 닫거나 귀마개를 사용하여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색 소음기나 자연의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을 이용하여 주변 소음을 덮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집 주변이 시끄럽다면 방음제를 설치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여 소음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온도 및 습도 조절 쾌적한 수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게 됩니다.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난방기나 냉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와 목이 마르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 업그레이드. 침구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트리스는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탄력을 가진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역시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목과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불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라벤더, 캐모마일, 베르가못 등 특정 아로마 오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 숙면을 돕습니다. 디퓨저나 가습기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 침실에 은은한 향을 퍼지게 하거나 잠들기 전에 아로마 오일을 손목이나 베개에 살짝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향에 민감한 사람도 있으므로 처음에는 소량만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밖의 수면 방해꾼. 숨은 요인 찾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수면을 방해하는 숨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뜻밖의 수면 방해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침실 조명. 침실에 작은 스탠드나 무드 등을 켜놓고 자는 경우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불을 끄고 자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어둡고 붉은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계나 전자기기의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침실에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시계 초침소리, 냉장고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등 작은 소음도 예민한 사람에게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한다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 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온도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게 됩니다.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난방기나 냉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너무 강하게 틀면 공기가 건조해져 코와 목이 마르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고 오래된 베개나 낡은 매트리스는 수면 자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몸에 불편함을 주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구에 먼지나 진드기가 많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자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애완동물의 움직임이나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애완동물의 털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침실 밖에서 재우거나 알레르기 방지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건강한 수면 습관 만들기. 우리는 잠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이어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일 잠은 몰아자도 된다. 진실잠은 몰아자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면 부족은 누적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은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조금 보충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이 술은 잠을 잘 오게 한다. 진실 술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며 코골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5에 3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진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한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층도 젊은 층과 비슷한 수준의 수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노년층은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해 4 불면증은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진실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질병, 약물 등 다양한 요인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해 5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는 것이 좋다. 진실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있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실 밖으로 나가 가벼운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이 오면 다시 침실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잠을 위한 놀라운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꿀잠을 위한 여정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수면 환경 개선, 수면 방해 요인 제거,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인별 맞춤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특별한 꿀팁과 함께 수면 관련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수면 습관 진단, 문제점 파악하기 먼저 자신의 수면 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평소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나요? 나이에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우고 있나요? 매일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되나요? 침구는 편안하고 깨끗한가요? 침실 온도는 적절한가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나요? 낮잠을
자주 자나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사용하나요? 카페인이나 술을 자주 섭취하나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나요? 잠들기가 어렵나요? 밤에 자주 깨나요? 새벽에 너무 일찍 깨나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나요? 낮에 졸음이 쏟아지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자신의 수면 습관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라면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전략, 꿀잠 로드맵 설계하기. 자신의 수면 습관을 파악했다면 이제 개인별 맞춤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앞서 배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 유형별 맞춤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면장에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유지장애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잠자는 동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기각성 햇볕을 쬐면서 아침 산책을 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 맞춤 전략. 빛에 민감한 경우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여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경우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경우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난방기나 냉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에 민감한 경우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침구를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맞춤 전략. 불규칙한 생활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오후 늦은 시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가능하면 오전에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되 잠들기 전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문가의 특별한 꿀팁 대방출. 수면 전문가들은 숙면을 위해 다음과 같은 꿀팁들을 추천합니다. 수면 일기, 매일 수면 시간, 수면 환경, 생활 습관, 수면 문제 등을 기록하는 수면 일기를 작성하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완요법, 점진적 근육 이완법, 복식호흡, 자율훈련법 등 다양한 이완요법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숙면을 돕습니다. 향기요법. 라벤더, 캐모마일, 베르가못 등 특정 아로마 오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 숙면을 돕습니다. 수면 제한 요법.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제한하여 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수면 전문가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치료 밝은 빛을 이용하여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아침에 시행하며 수면 전문가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QA.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수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Q. 코골이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양압기 치료나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A. 수면의 질이 낮거나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A.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 대신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잠들기를 시도해보세요. Q. 수면제를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A.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장기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면증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A. 불면증은 원인에 따라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잠을 위한 놀라운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새벽 3시의 악몽에서 벗어나 꿀잠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처음 새벽 3시에 깨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수면 습관 진단, 맞춤 전략, 수면 전문가 꿀팁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이제 그 모든 내용을 가슴에 새기며 꿀잠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꿀잠을 위한 핵심 요약 실천 다짐.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결국 꿀잠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몸속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쾌적한 수면 환경, 빛, 소음, 온도, 습도, 침구까지 모든 요소들이 숙면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세요. 잠이 솔솔 오는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자 숙면의 최대적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꿀잠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 내려놓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등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꿀잠을 위한 3가지 팁, 흔한 실수 피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꿀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3가지 팁과 흔한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꾸준함이 답이다. 단 며칠 노력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마치 운동처럼 꿀잠도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팁! 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팁 3.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 마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누워있는 것, 자기 전에 술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 불규칙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 등은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들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나는 반드시 꿀잠을 잘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분명 빛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안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